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이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다음 장 이 성공 투자 포인트까지 좀 제시해드리는 오늘장 내일장 2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수급 불패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 추세에 더해 개인 투자자분들 성공 포인트까지 제시해드리는 수급 불패입니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현재장 수급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양시장 상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후 2시 기준점으로 순위가 매겨졌고요. 1위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세로 오늘 삼성전자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2위에 남선 알리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5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좀 넣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남선 알미늄과 함께 조일 알미늄까지도 3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4위 덕양산업이 이름을 올렸고요. 또 최근 2차 전지 관련주 강세로 인해서 전기차 관련주인 KEC도 오늘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알아보도록 합니다. 1위 MDS테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장 20%대 급등 중에 있는 MDS테크,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고요. 이어서 이 전자결제 시스템 SCI 평가 정보도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소니드 서비스용 로봇 테마 강세의 무선 충전 테마도 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소니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4위 큐렉소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현재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 로봇 관련주로 좀 묶여 있으면서 챗 GPT 열풍을 몰고 온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수출 로봇 개발 협력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것 같고요. 5위 휴맥스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부터 살펴보죠. 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도 좀 보였습니다. 뭐 여러 호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왜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회사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해볼 문제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갤럭시 S23이 이제 판매 호조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개 사업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사업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반도체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반도체 사업부가 결국에 수익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빠진 수익, 감익된 것을 상쇄해 줄 만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 요소가 현재 이제 갤럭시 23 시리즈의 이제 판매 호조가 그런 부분들을 신제품 판매 호조가 전사의 감익을 상쇄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하려고 하면 물론 오늘 반등을 했지만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고 이 반등세가 힘을 받아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사업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사업부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자연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삼성전자에서 밝히면서 그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뭐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마땅한 이치니까요.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자연 감산 효과가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우려감들도 어느 정도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K-칩 법안 통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세제 혜택을 통해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게 수혜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반도체 산업을 한 번 더 이끌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사업의 흥망성쇠 중에 사업이 잘 되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당연히 그 회사가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드라이브가 걸렸을 경우에 그에 따른 수혜까지도 이제 버프를 받는 거죠. 2배, 3배 이제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주가 반등을 키는 반도체 사업부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라는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결국 반도체 사업부가 잘 되려고 하면 반도체 가격 자체가, 디램 가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양새가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양새가 나오는 부분들이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3분기부터는 이제 디램 가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실제 디램 가격보다 한 3개월,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3분기 디램 가격 반등을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2분기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지금부터 삼성전자에 본격적으로 관심 가질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처럼 이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이 갤럭시 S23 시리즈 판매 호조와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오늘 주가가 좀 끌어올려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월 중순경에 59,000원까지 저점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하지만 3월 24일인 오늘장 현재 1% 내외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장 개인 투자자분들 같이 매수세에 동참해도 될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삼성전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2,000원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오늘 이제 갭 상승을 했거든요. 이 갭 상승했다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워낙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시점 판단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에 매물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62,000원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62,000원에서 더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 65,000원 드릴 건데요. 바로 전 고점 가격입니다. 우선 지금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을 경우에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은 65,000원 위쪽으로 더 내다보는 전망도 가능하겠지만요. 당장 65,000원이 전 고점이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오랫동안 이제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전에서 차익 실현 욕구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65,000원을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54,000원 드렸습니다. 54,000원이면 올 초에 있었던 저점 가격인데요. 손절 가격을 이 정도로 낮게 드렸다는 거는 사실상 손절보다는 조금 최대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모아가자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 보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이 목표가는 전고점인 65,000원, 또 손절가는 올 초 저점 가격이었던 54,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휴맥스홀딩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휴맥스홀딩스 좀 급등세 연출을 하는 상황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도 16%대 상승 중에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휴맥스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소죠.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관련된 사업이 투자자들에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기존 때 생각하던 휴맥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이제 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맥스 홀딩스 자회사 중에 휴맥스 모빌리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굉장히 좋았죠. 어제는 리튬이 좋았었고 그 전에는 LFP 배터리가 좋았었고 2차 전지 안에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다 한 번씩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엔 전기차 충전소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 다음에는 또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이후에는 다른 업종 내에서 또 다른 섹터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번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투자 매력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휴맥스 홀딩스 이제 쉽게 말해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된 내용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내를 조금 넓은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휴맥스 홀딩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되는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실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 사업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 좀 내용으로 인도네시아 기업과 전기차 충전 MOU까지 좀 체결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현재 함께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57,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릴 건데요. 좀 차트 보시게 되면 57,000원대가 매물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 매물대가 57,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의 지지선도 5,700원이죠. 죄송합니다. 5,700원이 이제 주가의 지지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가격에서부터 모아간다라고 하면 또 특히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 생각해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6,700원 드리겠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는 이제 필요하거든요. 정고점 돌파 시도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목표가 6,700원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800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4,800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700원대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깨고 하단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그 아래 지지선이 4,800원이거든요. 만약에 4,800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하단의 지지선이 약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손절가 4,800원으로 놓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 현재가 6,190원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는 이 5,7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좀 관점 잡아보시라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6,700원, 손절가 4,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만나봐야 될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DB 하이텍이 이름을 올렸죠. 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봄바람이 불면서 DB 하이텍의 기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 이슈와 함께 오늘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 KEC는 이 2차 전지 강세의 전기차 관련주로서 오늘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4위에 이름을 올린 대덕전자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덕전자는 기관이 6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조금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1위 종목은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자, 3거래 연속 상승 중에 있는 세아 메카닉스 오늘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제 2위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기관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3위에 이름을 올린 유니셈, 이 정부의 전략기술 R&D 투자 발표에 오늘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도 매수세 동참하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관련주 SFA 반도체도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텍까지도 오늘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에 들어와 있는 인쇄회로 기판 관련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고요. 정책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이제 친원전이죠. 친원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에서 생각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수주가 터지지 않았다는 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9년 만에 국내에서 이제 수주가 나왔습니다. 바로 신한울 3호기, 4호기 수주를 성공했는데요. 이 수주의 금액 자체가 2조 9천억 원 정도 원전 계약이거든요.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고 또 이제 9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수주 계약을 따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망감들이 결국 이제 주가로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022년 8월 작년 여름 주가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가 거의 한 10,000원 이상, 10,000원 가까이 내려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주가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아쉬움들이 이제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수혜를 보는 건 아니겠죠.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 폴란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하반기쯤이면 수주가 이제 받아지지 않을까라는 현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SMR입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이 SMR과 관련해서 수주도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SMR과 관련된 수주 계획이 2027년까지 좀 뒤쪽으로 나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기대감들을 현재로 치환해서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부의 친원전 발표에 따른 수혜 주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좀 꼽아주셨는데 무려 2조 9천억 원대의 원전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장 강세입니다. 자, 앞서 수혜 영향은 조금 미미했지만 해외 수주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기 때문에 하반기쯤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현재장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1%대 내외로 조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해도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네, 접근 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16,000원대에 이제 분할 매수 보내드리겠습니다. 16,000원대면 지금 가격대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최고 저점이야 한 12,000원 정도까지 빠져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은 지금 16,000원대입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모아간다라고 하면 주가 반등도 한번 주가 반등 시기에 차익 실현이라든지 조금 더 긴 그림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1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자체가 16,000원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시세가 나왔을 경우에 정고점이죠. 정고점 18,000원에서 매도에 대한 이제 의지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18,000원에서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목표가 18,000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14,000원입니다. 손절가 14,000원은 올해 들어서 이제 최저 가격대입니다. 결국은 이제 14,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하단 지지선이 12,000원까지 좀 2,000원 정도의 폭을 두고 크게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000원 손절가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하단 지지선 역할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요. 이 목표가는 16,000원대, 현재 16,340원 정도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16,000원대로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고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유니셈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이유로 좀 집중하고 있을까요?
네, 결국 유니셈은 이제 스크러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스크러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유해가스 제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 유해가스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이제 스크러버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스크러버 관련된 1위 기업이라는 것이 유니셈의 가장 큰 장점, 특징,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이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죠. 중소형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분명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조금 더 내다봐야겠죠.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도 스크러버가 필요한 공정 자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에는 스크러버가 필요한 과정이 이제 증착 공정이었거든요. 증착에는 반도체를 붙이는 공정에서 필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깎아내는 식각 공정까지도 사용이 확대됐습니다. 공정 하나에 들어갈 때보다 당연히 공정 2개에 들어갈 때 스크러버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낸드 같은 경우도 낸드 플래시도 적층화 점점 이제 많이 쌓아가면서 고성능화 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적층화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 미세 공정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 생각했을 경우에 그 스크러버에 대한 수요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포인트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수급이 이제 좋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유니셈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매수세 동참해도 될까요? 네, 동참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매수가 7,500원 말씀드릴 겁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매물이 7,500원대에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물이 7,500원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7,500원대라는 가격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격에서 주식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등, 주가 상승 구간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9,500원 드리겠습니다. 9,500원이면은 오늘 가격이 이제 9,000원이 좀 못 미치죠.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 오버슈팅 나오는 가격대로 9,500원을 잡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오늘도 이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는 이유가 전고점에 막혀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시세가 나왔을 때 전고점 돌파하는 부분 9,500원으로 목표가를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손절가 6,000원은 최근에 있었던 주가 시세 상승의 하단 가격인데요. 다소 조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 거리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니셈의 큰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손절가 6,000원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가 8,390원 보이고 있는 유니셈 오늘의 매수가 7,500원,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 6,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살펴봤다면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오늘의 매매일제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영엘리서치 최준욱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2일입니다. 네네. 이틀 전인데 공약적으로 좀 제시해 주셨던 모트렉스 관련해서요. 네네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트렉스 고가 기준으로 3.18% 상승 중에 있는 네네네. 상황인데요. 와, 어떻습니까? 근데 뭐 생각보다 좀 많이 안 간 부분들도 좀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보다는 좀 그렇게 강한 수급은 아닌데 일단 지금 수급이 좀 빠지는 부분들은 2차 전지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2차 전지 네네, 영향이요? 그렇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부터는 좀 옥석 가리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집중을 시켰던 부분들인데 네. 거기에 있어서 모트레스가 또 2차 전지 쪽에 대한 또 모멘텀도 좀 충분히 발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신용 비율이 5%권 밑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신용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가권에 위치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지금 차트 수급 흐름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투신가 그리고 기관 매물도 지금 다시 들어와 준 상태에서 아직 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충분하게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폭이 나와줄 거라 보고 있고 기존에 좀 제시했던 목표가까지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요. 네네네. 앞으로도 주가 상승 탄력은 좀 받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오늘 이 2차 전지 관련으로 해서 조금은 조정이 나왔지만 현재 투심과 기관들 쪽에서 매물을 조금 계속 넣어주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15분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죠. 뭐 FOMC 관련해서도 좀 여파가 아직은 있지만 왜냐면 뭐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을 네네네. 번복하기도 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승부 배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뭐 섹터와 종목 살펴주시기 전에 키워드 힌트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지역 발주요. 네. 발주라고 한다면 해외에 이제 이미 좀 진출해 그렇죠. 있는 그런 기업들 네네. 상당히 많이 떠오릅니다. 뭐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 많은데 네네. 발주라고 하니까 또 생소합니다. 네네. 어떤 일단 이제 네. 발주 부분들은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좀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바로 좀 연결이 될 만한 기업들은 좀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기업이랑 뭐 따로 MOU가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발주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좀 극소수이다 보니까 그 중에 좀 한 종목 지금 이제 수주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고 발주 부분들도 지금 안정적인 좀 점유율을 좀 위치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 관련해서 이 섹터들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관련해서는 또 어떤 좀 포인트를 잡아주실까요? 오늘 제가 이제 초반에도 계속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제 네. 고성장은 분명한데 지금 고성장 대비해서 너무 멀티플이 좀 확장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가격 조정이 나와주면서 그 수급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기술주 중심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반도체가 간다는 부분들은 반도체 칩,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간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자동차 칩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면 자동차로 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배터리도 있고 폐배터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쪽이나 이런 원자재 쪽도 지금 좀 형성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 쪽으로 순환매가 좀 꾸준하게 돌아주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다만 오늘 좀 2차 전지가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고 해서 지금이 좀 끝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만 좀 하시면은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장은 좀 전일장의 강세에 비해서 네네네. 조금은 빠지는 이런 모습이겠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또 2차 전지 뭐 생산 설비 확충이나 아니면 뭐 네네네. 모멘텀들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대형주 배터리셀 업체들은 뭐 물론 제가 이야기 좀 많이 드렸지만 그렇죠. 배터리셀 업체들보다 조금 소외가 되어 있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소외 기업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건이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실적이 좀 탄탄할지 그리고 성장성이 확실히 좀 부각이 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얼마나 좀 탄탄한지 그렇죠. 이런 기업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유일 에너테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제가 유일 에너테크를 좀 공략적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SK온이랑 지금 조립 장비를 좀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SK온에 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좀 맺고 있는 게 지금 유일 에너테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또 하나 좀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리튬 쪽이
외국이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리튬 관련해서도 유일 에너테크가 좀 움직여주는 양상이 나와주는 이유는 이제 제형택의 좀 2대 주주로 지금 등극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제형택 같은 경우가 지금 리튬 관련주로 리튬 관련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가 리튬 관련으로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펀더멘탈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각국에서는 환경 규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각국에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를 계속 증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요 부분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공급이 계속 좀 따라와줘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형 업체를 끼고 있냐, 혹은 대형 업체를 좀 안 끼고 중소형 업체를 좀 끼고 있냐의 차이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옥석가리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을 보면 지금 펀더멘탈은 뭐 견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신용 비율도 한 3%대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건전한 지금 주가 모습이고 건전한 좀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엔 지금은 좀 다시 재평가가 들어가줄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금 구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의 SK온과 사업 확장을 조금 하고 있고 리튬 관련 사업도 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좀 관련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 아무래도 2차 전지 sek터 내에서 네네. 좀 소외되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유일 에너테크가 조금은 이 뭐 역사적으로나 네네. 아니면 뭐 상장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이제 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가 일전에는 SK온이랑 그렇게 전략적 네.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설만 좀 많았었거든요. 아, 썰만 네네. 많았어요. 이제 설만 네. 많았었고 결국엔 기대감은 좀 조성이 됐었는데 결국엔 그게 확실하게 좀 연결고리가 되지가 않다 보니까 좀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SK온이랑 지금 합작을 설립을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발주 부분들은 SK온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SK온도 지금 배터리셀 업체들 중에서도 3대장 안에 좀 들어가주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네네. 지금 꾸준하게 배터리 관련된 신규 시설 투자를 꾸준하게 지금 증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테이킹, 노킹 관련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기회 비용들이 많이 나가지가 않으면은 수주 잔고는 꾸준하게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일 에너테크가 최근에 신규 시설 투자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공장을 꾸준하게 지금 늘려주고 있다는 건데 공장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의 수요를 나중 가서 우리가 못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공장을 계속 라인을 설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펀더멘탈 부분으로 좀 의심이 없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 지금 주가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세가 오히려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순환매가 돌아줄 때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그렇게 좀 빠르게 많이 안 돌아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은 기대감이 좀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기대감이 기업이 좀 부실 기업이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좀 사업성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개발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캐치를 현재로서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지만 충분하게 지금 기술주들이 중심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도 좀 조만간은 좀 시세를 또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면 쪽에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네. 이 관련해서는 또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외국인만 계속해서 지금 하루 걸려서 이렇게 계속 순매수, 순매도로 지금 병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다만 기관이 아직까지는 매물을 담아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소 기관이 지금 매물을 담아주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기대감의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만 봐서는 네. 일단은 외국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유럽 시장에 대한 발주 증가 부분들이 기대감이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공장 라인이 확실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기간도 소폭 지금 들어와 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면은 다소 지금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네. 오히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수급 상황 쪽에서는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네네.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국내 신규 시설을 아무래도 짓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기관들도 주목을 할 것 같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중요한 게 이 종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점에 이제 매수 포인트나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인데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조금 제가 단기적으로도 잡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면이 확실하게 살아나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앞전에 좀 매수 물량이 당겼던 부분들의 물량이 여전히 좀 나가지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매집 구간을 지금 형성을 하면서 고가권과 저가권에 있어서 좀 박스 매집을 좀 크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거의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기술적으로도 또 반등 요지가 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저는 한 21,000원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중장기평을 최근에 돌파를 다시 해줬습니다. 다시 좀 해주고 나서 지금 좀 소폭 오늘 좀 눌림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네. 중장기평을 여전히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손절가를 17,000원대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상승 기조는 좀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좀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현재장 유일 에너테크 이 현재가 18,340원 정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수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시고 손절가는 17,000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일 에너테크 뭐 기계 장비 관련 섹터에 좀 묶여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오늘장 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계 장비 쪽도 네네. 좀 상당히 조금 이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기계 장비 섹터는 오늘 또 어떤 흐름을 좀 보였을까요? 일단 기계 장비 부분들이 지금 가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들이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받쳐주고 있기 수요가 때문에. 같이 이제 따라가주기 때문에 아. 수급도 같이 따라가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시장만 우리가 코스피랑 코스닥만 놓고 보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장이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중소형주 쪽에 수급 몰림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밸류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다 보니까 메이저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형주 쪽으로도 쏠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다만 대형주에 쏠리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좀 바닥에서 매수를 좀 가담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중소형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300조 이상의 삼성전자 같은 이슈도 지금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수급 사이클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들이 좀 기계 장비 쪽도 지금 대형을 따라가지고 좀 같이 가주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아무래도 반도체주들 조금은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 반도체 쪽에서 기계 설비 쪽을 조금은 받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종가 패틱 유일 에너테크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현재장 동시 호가 구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9%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2,415선 현재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1%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오른 823선에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은요. 아무래도 관건이 뉴욕 증시 관련해서 네네네. 이 FOMC 결과를 충분히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 관련해서 우리 이 지수도 함께 조금 장 초반에는 조금 따라가는가 싶었는데 현재 코스피가 조금 눌리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이 기술주 중심의 이 코스닥이 조금 1%대 상승 흐름인데 네네. 오늘 이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보셨을지요? 저는 일단은 이제 앨런 장관에 대한 좀 발언이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연준 파월과 앨런 장관에 대한 발언이 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은행 뱅크런 사태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예금 보호 조치를 뭐 감행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앨런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게 좀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좀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네. 또 입장을 내놨었죠. 근데 그
전에는 지금 모든 은행에 대한 부분들 예금 보호 조치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도 하면서 또 네. 낙폭을 또 키웠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루 걸려서 계속 말을 바꾸고 말을 있는 반복하고 상황이거든요. 있죠.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앨런 장관이나 연준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 미지수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뱅크런 사태 부분들이 은행이 얼마나 부실 채권들로 인해 가지고 파산이 이루어질지 혹은 지금 구간에서 좀 완화가 되면서 다시 올려줄지에 대한 네.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발언을 하는 부분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죠. 그렇죠.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계속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또 지키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지금 말을 바꾸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의 시장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인지 오류로 인해 가지고 낙폭이 키워질 거냐 혹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이 업황 바닥 즉 증시가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상승 기지로 돌아설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오늘은 결국에는 앨런 장관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뭐 은행에 대한 뚜렷한 이슈는 나온 상황은 없거든요. 네네. 다만 또 이제 주말에 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이슈 기조로만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다음 주 시장도 좀 긍정적인 요소는 좀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뱅크런 사태 때문에 또 그런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연준이 기준금리 0.25% 올린 거와 동시에 영란은행도 25bp, 또 스위스 중앙은행까지도 50bp 기준금리로 올렸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금리를 인상해도 될 만큼 형 금융시장 불안이 좀 안정화를 찾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될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악재가 전부 다 걷어진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FOMC를 지금 시장이 반응을 안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뱅크런에 대한 부분들을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FOMC는 시장이 어느 정도 민감치를 좀 확고하게 좀 내려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이후로 앞으로 좀 동결 혹은 인하를 할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FOMC보다는 뱅크런 사태에 더욱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가 마감을 하면서 다음 이 마감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마감을 했고 오늘장 말고 이제 월요일장 대응 전략을 조금 제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해보는 시간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봤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반도체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신한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차기 순환매에 주목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시스템 반도체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도 마이크론 이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주목하라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전문가님들 의견 한번 봤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이제 반도체는 이제부터 업황 바닥에 좀 더 근접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저도 지금 가지고는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워낙 시클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선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6개월치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클리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좀 미리 선반영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섹터 산업군들에 비해서 좀 많이 주가 눌림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오늘 이 2차 전지 수급들이 IT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IT 쪽, 네. 네네.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KH수법 이후로 지금 연속적으로 또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가 2차 전지가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시점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차 전지가 초반에도 출발할 때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내보냈었고요. AI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슈가 나오고 계속 연결고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그렇죠. 네. 이게 그만큼 지금 시장이 테마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테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슈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수급 사이클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일단은 반도체는 업황 바닥은 맞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공급 축소 부분들이 얼마나 좀 나와주는지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수요 공급 부분들도 완화 기조에 좀 들어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감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이슈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산 부분들만 좀 봤을 때도 반도체 기업들이 이번에 좀 업황 바닥을 찍고 기대감이 충분히 좀 주가 상승 기대감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아무래도 2차 전지 수급이 IT 쪽으로 조금 몰린 것 같다 이런 네네. 말씀해 주시면서 아무래도 현재 반도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니 반등의 기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네. 섹터와 뭐 업종들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섹터에 좀 집중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테마성이 좀 많이 움직인다고 테마성. 제가 말씀을 네네네. 드렸다시피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조금 좀 주목을 단기적으로 좀 해보셔도 좀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3월 달 같은 경우가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저출산 부분들은 2006년도부터 5년 차례로 계속해서 정책 이슈를 내보냈는데 신생아 출생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기대치보다 하락을 하고 있고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고 이러한 지금 기조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성인 남녀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에 대한 인식이 성인 남녀들이 그 인식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정책을 내보내고 몇백 조 이상의 출산 정책을 내보내도 그 이슈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인데 네.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리튬 같은 경우가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리튬이 대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의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출산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마찬가지 맥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네. 지금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저출산 정책을 지금 상황에서 내보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앞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감의 주가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란 이슈랑은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 시대가 계속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각국에서도 로봇에 대한 상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출산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에 따른 부분들의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품절 대란이라든지 가격 급등이라든지 네. 뭐 영유아 이제 제품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기대감에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좀 저출산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좀 인지도 부분들이 얼마나 좀 상승해 주냐에 따라 가지고 저출산 관련 섹터 같은 경우가 좀 주가가 조금 더 연속성 있게 가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금 정책이 좀 잘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지금 5년간 계속 내보냈지만 그게 기대치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인지도가 좀 내려가 있는 정책을 좀 폐기를 시키고 네.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게 산하 부분들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 재택근무를 오전에 좀 도입을 한다 이런 정책도 지금 발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택근무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엔 거기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네. 재택근무 관련주겠죠. 그렇겠죠. 네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올 3월 좀 계획 발표를 할 때는 충분하게 기대감이 좀 많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장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장세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장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 저출산 섹터를 네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조금 맞물리려면 그에 따른 뭐 인지도가 또 네네네.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 또한 이런 뭐 이게 시행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한덕수 총리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네네네. 최근에 어린이집을 방문을 하자 관련주들이 또 오늘장 급등세를 조금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이 정부에서 움직임을 조금 보여야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중국 산하 정책에 있어서도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네네. 중국이랑도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 산하 정책에 있어가지고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네. 임기 2년 차 때 정책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임기 1년 차 때는 어떠한 정책을 대통령이 내보내도 네. 웬만하면
관련주들이 많이 안 움직입니다. 시장에서. 네. 근데 2년차 때부터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조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임기가 지금 2년차 부분들이 접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네. 일단은 지금은 정책 관련된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꾸준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만 우리가 감안을 해도 충분하게 저는 좀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좀 빠르게 좀 들어가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중국의 산화 정책이랑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산화 정책과. 중국에 대한 네.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내보내는지 이 부분이 좀 주가의 좀 트리거 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좀 유심히 좀 지켜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한덕수 총리가 조금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좀 네네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윤 대통령 이 임기 2년 차인 만큼 이번 뭐 정책들이 조금은 실효가 되게 된다면 또 주가 반영이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슈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주말에 나올 뉴스와 또 이슈들을 주목하면서 다음 주 장도 꼼꼼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